새해 일출 일몰 구경이 뭐가 그리 중요해? 안녕하세요, 마미데디님.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요? 물론 아쉬움과 후회되는 것은 있겠지만 새로운 각오 가지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하지만 그건 말고요. 일출 광경을 보셨나는 거지요? 일출?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 하시며 관심도 갖지 않으실 수 있겠지요. 맞아요. 동네 야산에서든 어디서든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일출이요.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일몰이죠. 하지만 유아놀이로 유아과학교육에 일출과 일몰 광경은 남다른 유익이 있답니다. 그것이 새해에 보는 일출, 일몰 광경이라면 아이들도 특별하게 느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닷가에서 보는 일몰 모습과 도시에서 보는 일몰 모습 비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은 바닷가라 막히는 것이 없이 탁 트인 곳에서 일몰을 본 것이고 우측 사진은 도시에서 일몰 모습을 찍은 사진이네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비교되시겠지요? 비교가 된다 해도 저 태양이 어떻게 유아놀이 대상이나 될 법한 이야기냐고요? 되다 마다요.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계속 들어보세요. 놀이로 유아과학 교육을 풀어가는 팁 첫 번째.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북미권 유아교육 교육자나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미적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 그리머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미적 정서가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성인들은 유쾌한 공간에 있을 때 그 활동과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아놀이를 통한 유아과학교육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죠. 놀이로 유아과학교육을 풀어가는 팁 두 번째, 자연법칙 방위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요 해가 지는 쪽이 서쪽임을 평일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볼 때도 해 지는 쪽을 바라보며 저쪽이 서쪽이란다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말해주려고 일부러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싱겁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방위를 놀이나 경험으로 가르치기에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인천공항 가는 인천대교인데요. 저녁 무렵 인천대교를 한참 달리다 보면 갑자기 서쪽에 있던 해가 동쪽에서 보이는 것 아시나요? 순간 이 짧은 순간에 몇 가지 복합적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겠지요. 해가 두 개인가? 아니네. 그러면 해가 갑자기 동쪽으로 이동했나? 그러는 수도 있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고민하다가 마미, 데디를 부르며 소동도 부리겠죠. 부모님은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호들갑 좀 떠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마미, 데디님은 열린 질문을 마구 하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 예스나 노로 이끄는 질문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질문이지요. 왜 그럴까? 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옮길 수 있지? 그러면 뭐가 문제야? 이런 질문이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답니다. 유아과학교육의 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드라이브 코스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사실은 좀 감추어뒀다가 알려주시면 재미있겠죠. 나침반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놀이로 유아과학교육을 풀어가는 팁 세 번째. 태양계나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세요. 조금 성장한 자녀에게라면 지구와 태양, 자전과 공정관계나 속도를 설명하기도 하면 very good이겠죠. 난 그런 지식이 없는데. 걱정 no. 폰에서 얼른 검색해내어 태양계 별들에 대해 보여주고 얘기도 나누고 옆에 적혀있는 설명 슬슬 곁눈질해가면서요. 참 편리한 세상이 교육기에도 도래했습니다요. 유아놀이로 유아과학교육하기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듯하지요. 해가 달려가고 있는 저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머나먼 저쪽 나라는 이미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저 아침 태양을 바라보고 기지개 켜며 굿모닝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반대편 장소에서 석양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이런 감동은 새해 일출 일몰 때에 더하지 않겠어요? 1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자연 법칙까지 있으니 말이죠.
이 신기한 질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여미며 분명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존재와 우주 질서에 대해 토론도 해보는 것. 이런 감성은 도시 동네 언덕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자연에서 풀어가는 유아과학 교육. 이런 폭넓은 교육은 책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관심과 집중력과 흥분을 가지게 한답니다. 호기심 유발. 이것도 유아과학 교육의 중요 키포인트 중 하나이지요. 이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놀이로 유아과학 교육을 풀어가는 팁 네 번째. 구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더 쉽게 받아들인답니다. 좌측 사진은 드라이브 중 바다 너머 보이는 새해 일몰 모습을 찍은 것이고 우측 사진은 둔덕 너머로 보이는 새해 일몰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양빛과 어우러진 구름의 아름다움을 대화하세요. 어른들의 감탄은 아이들도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감탄이 나오면 환경에 몰입한다니까요. 감성 발달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햇빛이 퍼져나간 장면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평일보다 새해 일출이나 새해 일몰 때 찍은 사진이 특별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겠지요. 혹시 새해 일출이나 새해 일몰 시점에 맞춰 인천공항에 갈 일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연보다 더 좋은 유아과학 교육은 없답니다. 다섯 번째, 인생 교육도 하나 깔아주세요. 성품 교육이랍니다. 비행기가 날다가 비가 오면 비행기는 빗속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난다고 하네요. 공항 가는 길이니까 이 스토리는 아주 자연스럽겠지요. 구름 위는 매우 평안한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고요. 독수리도 비가 오면 빗속을 뚫고 위로 치솟아 올라가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난다고 합니다. 새 중에서는 독수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든지 학업 성적이든지 가난, 불만족이라든지 등. 그러나 독수리같이 난관을 뚫는 힘, 고난을 뛰어넘어 유유자적하게 구름 위를 날아가는 힘, 멋있지 않아요? 작은 힘이 모아져서 큰 힘이 될 텐데요. 이 기회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독수리 마인드 키우기. 폰을 열고 독수리 사진도 보여주면 금상첨화. 나도 으쌰 힘없고. 유아과학교육으로 인성교육까지 물론 유아놀이를 통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추억은 보관해야지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언어 발달에 유익한 기회인데 추억도 보관하며 언어 발달을 목표로 다시 유아놀이로 풀어내는 팁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유아놀이에 의한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새해 일출 일몰 구경하기 프로젝트 도움 되셨을까요? 공감은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